뉴슬랭 가이드 오늘은 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뉴슬랭이니까 네. 시사 셰프라고 했죠. 시사 셰프. 예. 그러면 옷도 좀 이렇게 주방장처럼 예, 모자를 준비하겠습니다. 하시고. 네네. 그러면은 이번 주 금요일부터 그렇게 한번 맞춰보는 것으로. 그 사비로 목요일이군요. 준비하게 되겠네요. 사비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최 셰프와 함께 네.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뭐 정치권 소식부터 시작을 네. 해보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제 그 오후에 저희 네. 방송 막 끝날 때 즈음에 있었던 얘기들부터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음. 이준석 대표가 띄운 당 혁신위원회. 혁신위. 근데 이제 첫 회의를 열었는데 어제 같은 날에 또 다른 혁신 포럼이 있었습니다. 혁신 포럼. 장제원 의원은 혁신 포럼, 한쪽은 혁신위원회, 한쪽은 혁신 포럼인데 네네. 장제원 의원의 혁신 포럼에 현역 의원들이 거의 60명 가까이 네. 왔고 네. 또 김종인 대표도 참 오랜만에 모습을 좀 드러내서 이준석 대 장제원, 네네. 이준석 대 뭐 친윤 뭐 네. 이런 구도가. 구도로 가는 건가 하는 구도가 평가가 형성돼 많이 버렸죠. 나오네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 대표의 혁신위원회는 네. 당의 공식 기구인 거고 네. 공천 시스템을 공정하게 만들겠다. 최재형 위원장 외 지금 이제 혁신위원들이 뭐 14명 이제 선임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장제원 의원 모임은 공식 모임은 아니고 예. 흔히 의원들의 친목 모임 또는 공부 모임. 예. 그래서 미래혁신 포럼이라고 만들어져 있었어요. 네네네. 근데 이영호 의원이 주도해서 민들레, 네. 민심 들어볼래? 네. 이거 만들려고 그랬더니 아니 그런 사조직 만들지 마라. 예. 그래서 보류가 됐는데 미리 만들어져 있던 장제원 의원 주도의 미래혁신 포럼은 네. 어제 그냥 행사를 연 거예요. 음. 초청 강연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지만 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와서 대한민국 혁신의 길을 묻다. 혁신 얘기를 한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서 쓴소리도 했어요. 너무 윤석열 대통령만 바라보지 마라. 지금 이제 여당 의원들이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예. 근데 어쨌든 이게 대성황이어서 장제원 의원실 공식 발표로는 58명, 115명 국민의힘 의원 중에 이 과반이 조금 넘게 온 거예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또 심지어는 의총이 있었는데 예. 의총에 30여 명 왔어요. 의총보다 이 공부 모임에 초청 강연에 더 많이 와서 예. 권성동 원내대표가 약간 좀 씁쓸해하는 표정을 보이기도 했는데 네. 당 공식 기구보다 심지어 의원총회보다 더 많은 의원이 여기에 참여했다. 뭐 다 58명이 친윤계 의원이냐? 그건 아닙니다만 본인들은 다 친윤이라고 생각하셨을 수 있죠. 네. 그래서 이 세력 구도가 아무래도 좀 친윤 쪽으로 쏠려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대목이기도 했습니다. 의총장보다 더 많은 네, 의원들이 맞아요. 모여서 상당히 공부에 대한 열의를 보인 건지 아니면 그 장소에 꼭 네. 참여해야 하는 이유가 있었던 거지. 속담이 있잖아요. 연불보다 제밥이라고. 네. 이준석 그 대표가 띄운 당 혁신위원회와 함께 어제 혁신 포럼 친윤계 의원들 56명이나 몰렸다. 공식 의원실 발표로는 58명. 58명. 2명이 더 많아요. 네. 언론 보도가 56명, 58명 차이는 있는데 네. 뭐 만만치 않은데 왜 58명이라고 하냐면 그래야 115명의 과반을 넘긴 거거든요. 스포트라이트님, 혁신 포럼은 되고 민들레는 안 되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중심이 있는 건가 하고 또 지적을 또 해주십니다. 네. 자, 장제원 의원 이제 어제 그 혁신 포럼 끝나고 기자들이 여러 가지 질문했습니다. 뭐 세력화를 하는 거 아닌가 네. 하는 질문에 좀 민감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장제원 의원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떤 세력화를 제가 하고 있죠? 이원영 기자님 어떤 세력화를 얘기하고 있죠? 오늘도 안철수 의원이 포럼에 참석한 걸 두고도 또 그런 얘기가 사실 나오기는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세력화라는 게 어떤 내가 일을 했기 때문에 세력화라는 얘기를 하나? 포럼은 있던 거고, 그죠? 재개를 했고, 또 다양한 컨텐츠를 가지고 의원 영입 모임을 할 거고. 근데 거기에 세력화라는 거는 너무 과장된 과한 해석 아닌가? 그러니까 세력화를 위해서 내가 뭘 하고 있죠? 세력화인가? 네. 이게 네네네. 왜 세력화예요? 라고 되묻습니다. 어떻게 세력화가 아닌가요? 그건 여러 가지 네. 해석을 낼 수 있죠. 네. 본인은 순수한 공부 모임인데 우리 연구하자고 모여서 의원들이 네. 대한민국 미래 발전을 위해서 고민하자고 모인 모임인데 이게 왜 세력화전데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지만 의총 30여 명, 심지어 당 공식 기구인 혁신위가 모일 때 네. 혁신위에 대해서는 당내에서 비판이 나왔어요. 의총장에서. 예. 그런데 저기는 어떤 비판도 받지 않고 과반의 의원이 우르르 몰려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심지어 이재호 고문은 제 얘기가 아니라 이 같은 국민의힘의 이재호 고문은 네. 정치인이 공부 모임한다, 친목 모임한다, 이게 다 세력화예요. 이렇게 얘기한 거를 장제원 의원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모이면 세력화다. 네. 그게.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게 세력화가 또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예. 순수한 정치적 의도의 네. 애국적인 세력화가 있을 수도 있죠. 네. 근데 거기에 이제 국민들이 늘 걱정하는 것은 어떤 사심이 담기거나 네. 그걸 사유화하거나 또 사욕을 채우려고 하거나 했을 때 국민들이 싫어하는 거지. 그렇습니다. 정치 자체가 세력화의 게임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장제원 의원이 그만큼 실세다.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뭐 간장 한 사발 이런 얘기를 한 게 간부는 안철수 의원과 장제원 의원이 결탁한 거 아니냐. 당권을 두고 네. 이런 이제 현 당대표의 비판이 나오니까 네네. 기자들한테 약간 이렇게 좀 짜증내시지 말고 네. 당 내에 물어보세요. 네. 이준석 대표에게 내가 세력화한 거요? 그럼 이준석 대표가 세력화 맞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네. 당내의 갈등을 풀어야지 네. 기자들에게 저렇게 이제 반문하고 항변한다고 세력화인 것이 세력화가 안 되는 것이 아니다. 네. 자, 정치인은 모으면 세력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어제 하여튼 저 자리에 안철수 의원도 갔죠. 아, 갔더니 갔어요, 갔어요. 뭐 가입한 거냐 했더니 가입 이런 건 아닌 것 같다라고 또 장제원 의원이 얘기를 하고 그 간장 얘기는 안철수 의원도 그렇고 장제원 의원도 그렇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이러더라고요. 모르겠다. 네. 뭘 뜻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시고 또 이준석 대표는 간장이라고 발언을 좀 그렇습니다. 띄운 상태입니다. 오늘 썸네일 보고 들어오신 분들도 꽤 있습니다. 민주당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박지현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전당대회 출마설이 나오고 있는데 강한 부정 혹은 네네네. 뭐 안 나간다라고 네네네. 못 받거나 뭐 그러지 않다 보니까 네네. 출마설이 계속 좀 붙고 있고 또 일부 뭐 예. 단독 보도도 한 매체에서 하기도 했고요.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 출마설이 그냥 설일까요? 네. 아니면 이거 정말 나올 수도 있는 건가요? 현재 시점으로는 오보다. 오보다. 기자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왜냐하면 본인이 나간다 안 나간다에 대한 답변 자체를 네. 어느 기자도 받지 못한 게 기자들 연락을 안 받아요. 네. 그리고 본인의 의중은 SNS로만 던지고 있어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SNS를 보고 해석이죠. 네. 예를 들면 이제 이 당내에 대한 강한 비판도 계속 하고 있고 예. 최강욱 의원 관련해서 네. 그리고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 정책 문제, 뭐 최저임금 문제 네.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을 또 내놓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거 끝나고 총사퇴를 하면서 이 비대위원장 자리 내려놓고 이제는 범인으로 돌아간 건데 정치적으로 이렇게 강한 메시지, 민주당도 개혁해야 된다, 윤석열 정부 정치 차려야 된다, 예. 이건 정치하려는 의도 아니냐라고 하는 해석과 박지원 전 위원장과 친하다는 주변 정치인들을 취재해서 네네네. 나온다 이렇게 쓴 건데 본인이 확인해 준 바가 없으니까 오보라고 말씀드린 거고 예. 그럼 안 나오냐? 그것도 물음표입니다. 예. 안 나온다고 얘기한 바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나온다 안 나온다. 그래서 8월 28일 전당대회까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네네. 자 이게 그 최고위원 정도에 도전하지 않겠는가. 근데 이게 최고위원. 전 자리가 예. 공동 비대위원장이 당대표급이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20대 청년이긴 해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바로 직전에 당대표급을 지냈는데 최고위원으로 나오겠는가. 못 먹어도 고. 어쩌면은 이제 당대표에 도전하지 않겠는가. 네. 이런 관측이 좀 짙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재명 의원이 지금 거의 나오는 걸 기정사실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재명 대 박지현 구도가 될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친문계, 친명계 네. 약간 좀 교통정리가 완전히는 안 됐기 때문에 네네. 여지는 있지만 가능성이 높진 않다. 하지만 그렇다고 안 나온다고 포기한 바도 없으니 네. 나올 여지는 열려 있다. 이런 정도의 애매한 해석이 현재 상황입니다. 조응천 의원은 뭐 안 나오지 않겠나라고 네네. 또 인터뷰를 예, 했던데 예. 그건 뭐 승산의 문제도 네, 있죠. 본인이 알겠죠. 네. 이재명 의원 말씀하셨는데 뭐 사실상 저 거의 다 나오겠지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의원 나오면 친문계 의원들 우리도 나올 거야. 네네네.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예. 그럼 다 나오네요. 다 나와야죠. 사실은 이게 당대표를 뽑는데 네. 뭐 미리 추릴 필요 있어요? 네네. 나오고 싶은 사람 다 나오는 거예요. 뭐 이게 이재명 의원이건 친문계건 친노계건 또 비주류건 또는 뭐 청년 저 박지원 전 위원장이건 네. 나오고 싶은 사람 다 나와서 제가 보기엔 네. 항상 이게 흥행이 결과에 승복하는 룰만 지키면 네. 나오고 싶은 사람은 여러 가지 이유로 다 나오는 겁니다. 예. 97세대 교체론 누가 나올까? 의외로 또 나온다는 사람이 없어요. 박용진 의원 정도가 고심 중입니다.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그런데 이제 지금 그럼 86그룹은 용태냐? 그럼
그럼 다 우상호 의원, 뭐 송영길 전 대표는 지금 이제 시장 패배 후에 네. 지금 잠수 상태고 예. 이제 다 전해철 이제 친문계 대표격인 좌장 의원 다 불출마하면서 홍영표 의원도 그렇고 나도 안 나가니 이재명 의원도 나오지 마시오. 전 이런 전대가 조금 특이하게 보는 게 네. 나도 안 나가니 당신도 나오지 마라. 이렇게 해서 미리 그럼 다 빠지면 그럼 무대 위에 누가 올라올까 이렇게 바라보는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국민들은 예. 그럼 나올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재명 의원은 나온다는 얘기는 아직 안 했지만 108번뇌 중입니다. 네. 곧 이번 주말이면 선언할 거다라는 관측도 있어요. 네네. 이재명 의원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다른 또 대항마가 있어야죠. 누가 친문계에 나오지 말라 그랬어요. 본인들이 얘기했지. 네네. 나와야죠. 그럼 누가 나올 거냐? 지금 여기서 나서겠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86그룹에 김민석 의원이 있습니다. 김민석 의원. 예, 네. 김민석 의원이 이제 지금 이제 사선 의원 되니까 나온다. 도전해볼 만하죠. 여기 박지원 전 위원장 나올까 말까? 아니, 나오시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한번 저희 지지자들의 또 판단도 받아보고 예. 그럼 그 외에 또 누가 나올 것인가? 뭐 몇 명 거명은 되는데 네. 속 시원하게 나오겠다는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보기엔 나오지 마세요, 나오지 마세요. 네거티브 서로 게임보다는 서로 나가세요. 나가서 한번 네. 판단 받아봅시다. 예. 이게 좋은 거 아닌가? 그렇게 지금 또 글도 올라오네요. 스포트라이트님 경쟁하면 될 일인데 누군 나오지 말라. 초등학교 네. 선거도 이렇게 안 한다 하시고 파라데이스님 민생은 여당을 믿어야 합니까? 야당을 믿어야 합니까? 민생은 뒷전이네요 하십니다. 자, 안 그래도 지금 뭐 이렇게 개파간 뭐 여야 간에 또 주도권 싸움 몰두하는 가운데 7월에 임시국회 열겠다라고 네네네. 하면서 민주당이 의장단 뭐 단독 신청서. 카드까지 이제 내걸고 있는 상황인데 혹시 뭐 막판에 네. 뭐 협상의 여지는 없을까요? 있어요. 지금 저는 야 이런 지금 식으로 평의선을 가면 예. 8월에 민주당 전대 끝날 때까지는 국회는 마비구나 그랬는데 네. 그러면 그때 두 가지의 고비를 넘어야 되는데요. 하나는 7월 17일 제헌절을 지나야 되고 예. 8월 15일 광복절을 넘어야 돼요. 네네네. 제헌절은 사실상 국회 생일격인 날입니다. 예. 헌법이 제정된 날이잖아요. 예. 제헌의회가 그것도 이제 1공화국 시절에 그러면은 이 국회 생일인데 국회는 마비야. 그렇습니다. 그럼 국민들이 이게 뭐야? 그렇죠. 제헌절날 지금 저 법을 다루는 입법부는 뭐 하는 네, 네. 짓거리야. 이래가지고 아마 바가지로 전 욕을 먹을 거로 그렇게 봅니다. 되겠죠. 그래서 7월 초에는 연다. 그래서 7월 1일 날 개의하자. 지금 민주당은 단독으로라도 하겠다. 네. 그리고 법사위원장 양보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다만 관련해서 몇몇 가지의 약속 사항을 이행해달라. 네네.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이제 완료하기 위한 사개특위 구성에도 좀 여당이 들어와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뭐 위헌 소송이라든가 예. 고소고발한 거 합의 정신에 따라서 그거 좀 끝내고 정리하고 가자 이건데 지금 국민의힘이 약간 여기에 응하지 않았어요. 원래 어제 정오까지 예. 시한을 줬거든요. 근데 국민의힘은 우리는 협조 못해. 그러면 이제 계속 파행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럼 단독 소집을 했는데 7월 1일에 단독 소집해서 적어도 의장단 선출을 할 수는 있어요. 다만 여당 몫의 국회 부의장은 공석. 그리고 법사위원장과 이제 나머지 상임위원장들은 공석인 상황에서 개회는 하고 그다음이 문제인데 이번 국회 시작 때도 똑같았어요. 그때는 야당이었던 이제 국민의힘이 예. 그때 이제 미래통합당이었죠. 그때 이제 응하지 않으면서 결국 17개 위원장을 그냥 민주당이 다 가져가고 여당이 그냥 이제 이 야당 몫의 당시에 국회 부의장 비워놓고 네. 나중에 정진석 의원이 들어왔습니다만 그리고 박병석 체제로 그냥 고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또 김진표 체제가 고할 수가 있다. 네. 그런데 그러면은 여야 모두 비판에 직면한다. 야당은 결국은 또 단독이니까 네. 그 입법 독재냐 이 비난을 반드시 받을 거고요. 여당은 국회가 지금 안 급한가 보지 시행령 가지고 다 하니까 입법 필요 없어? 윤석열 정부는 이런 비판을 또 권성동 원내대표가 받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엔 7월 초 이번 주말에 극적 타결이 있을 수도 있다. 항상 이렇게 끝까지 가다가 네. 꼭 극적 협상 뭐 타결 왜냐하면 뭐 이런 네. 일을 꼭 붙이죠.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네. 극적 타결할 수도 있는데 예. 서로 이제 명분과 실리가 맞아야 되는 네. 거죠. 이렇게 하여튼 뭐 민생 생각을 좀 하면 뭘 해야 될지 네. 양당 다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서해 피격 사건 관련된 얘기 또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민주당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TF 첫 회의를 이제 2시부터 엽니다. 국민의힘의 그 사실 왜곡하는 행위에 대해서 대응하겠다. 뭐 이런 차원에서 네. 민주당에서 TF를 발족해서 오늘 회의를 여는데
뭐 어떤 대응을 주로 할 계획일까요? 일단은 설전이 네. 오갔어요. 네. 이제 민주당의 김병주 의원과 이제 상대는 이제 하태경 예. 국민의힘 의원인데 이런 거예요. 하태경 의원은 뭐야? 지금 우리가 취임도 하기 전에 해경 쪽에서 양심 고백을 해왔어. 그렇습니다. 당시에 월북 정황이 없는데도 월북으로 발표하고 청와대가 지시했다고 한다. 네네네. 뭐 이런 이제 취지입니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서훈 당시의 국가안보실장이 지금 예. 미국 가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거 도피한 거 아니냐? 관광 비자 가지고 갔다. 네네. 근데 이제 김병주 의원이 이걸 또 이제 직격 그렇습니다. 반론한 거예요. 네. 뭐냐면 관광 비자 아니고 방문 비자로 갔고 연구원을 하러 가서 지금 집 알아보러 다니고 있다. 네네. 그리고 해경이 이 월북 문제 발표하기 전에 이미 출국을 했는데 이걸 어떻게 알고 도피를 했다고 얘기하느냐? 도피라는 말은 이거 명예훼손인 거 아니냐? 하면서 이제 허위 사실이다 하고 네. 이제 막 이제 서로 반박을 주고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하태경 의원은 자 방문 비자에는 관광 비자도 있고 네. 또 다른 이제 이 다른 유형도 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고 결국은 지금 안 들어오고 있지 않느냐. 예. 도피 아니냐. 이제 계속 이제 물러나지 않고 있어요. 지금 양쪽 다 TF가 만들어진 셈이에요. 그런 상황. 민주당의 TF는 이것을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정쟁화로 지금 국민의힘이 계속 키우려고 하는 것이다. 그 진실 문제보다는 네. 정쟁화다. 그래서 그동안의 과정을 보시면 국민의힘은 당시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하면 내막을 알 수 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민주당은 군의 SI 첩보 안에 이 정보, 월북에 대한 정황이 들어있다고 하는 거니까 SI 정보를 여야 합의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네. 그냥 지금 정부가 공개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어쨌든 빨리 진실이 규명돼야 되는데 네. 이 사이 이제 제일 좀 일종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유가족의 입장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게 사망자가 있는 것이고 북한에 천인 공모할 어떤 이 피격 사태에 의해서 우리 공무원이 북쪽 해상에서 사망을 한 사건이고 네네네. 유가족은 또 이제 이 돌아가신 고 이대진님의 네. 이제 명예회복을 이제 주장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문제가 좀 얽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오늘 유족 측이 추가 고발을 했습니다. 누구를 추가 고발했고 또 그 이유가 뭔지 유족 측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서 주석은 이 사건 발생 당시 NSC 사무처장이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국방부가 고 이대준의 시진 소각에 대한 입장을 바꾼 것이 당시 서 주석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1차장 겸 NSC 사무처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 현 남해해양경찰청장인 윤성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족은 윤성현 남해해양경찰청장에 대한 신속한 구속을 요청합니다. 윤성현 남해해양경찰청장은 2020년 10월 22일 해수부 공무원에 대해서 정식적 공황 상태라고 말하여 유족이 자살 충동을 일으키게 한 자입니다. 본인 스스로가 입장을 바뀌었기 때문에 아마 조속히 들어와서 국내에서 조사를 받겠죠. 안 되면 검찰에 좀 즉각 요청을 할 겁니다. 네,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윤성현 당시에 이제 해경의 정보국장 그때 이제 브리핑을 했었던 네, 지금은 맞습니다. 남해해양경찰청장 등등인데 특히 윤성현 청장에 대해서는 구속까지 네, 요청을 요구를. 한다라는 식의 고발을 했네요. 추가 고발 소식까지 전해드렸고 오늘은 국민의힘 TF에서 이제 통일부를 방문합니다. 또 앞으로 이제 남은 기관에 대한 어떤 그 하달받은 어떤 공문들 뭐 이런 것도 다 추린다고 하는데 이제 양쪽의 TF가 꾸려졌기 때문에 국민의힘과 민주당 한쪽은 이제 진실 규명, 네. 한쪽은 이거는 정쟁을 위한 몰아가기 네. 뭐 이런 쪽의 프레임을 잡고 지금 앞으로 나아갈 텐데 그 사이에서 이제 유족들은 계속해서 추가 고발을 하고 있는 근데 상황입니다. 고발을 했기 네. 때문에 이 키를 누가 쥐고 있냐면 이제 검찰 검찰 수사로 수사죠. 들어가요. 네. 검찰이 이제 당장 네. 이제 이 고발인, 피고발인 불러서 조사를 하고 네. 이게 뭔가 한번 파볼 만한 수사의 조항이 성립이 된다. 지금 유가족 입장에서는 네. 이 지난 정부가 거짓 발표를 해서 혹은 프레임을 씌운 왜곡 발표를 해서 네.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 북한 눈치 보기다. 그리고 여기는 정부의 고위급들이 관여했다. 이렇게 네. 지금 주장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 검찰 수사가 이제 여기서 시작되게 되면 이 또한 정치적으로 여야에
아주 이 입장과 쟁점이 격돌하는 네. 하나의 사건이 이제 더 비화될 수 있겠다 그렇습니다. 하는 또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전기요금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도 잠깐 전해드렸는데 사실 전기요금 인상이 네. 어제로 끝나지 않고 올해 많으면 한 15% 이상 네, 계속해서 올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뭐 전기를 생산하는 어떤 원자재, 뭐 원재료 값에 대한 뭐 충당, 뭐 이런 차원도 없지 않아 있지만 무엇보다 한전의 지금 적자 이거를 더 이상 이렇게 두면 안 된다. 뭐 네, 그런 네. 차원도 있는데 어제 올린 거로는 역부족 아니면 턱도 태부족 없죠. 턱도 없죠. 그렇게 하는데 뭐 그래픽 보면서 좀 설명해 주시죠. 자, 보시면은 네, 네. 지금 이제 그동안은 계속 동결이었어요. 예. 보시다시피 쭉 동결. 사실은 이제 한전 사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지난 정부에서 10번이나 요금 인상을 건의하였으나 한 번 받아들여졌다. 네. 그리고 다 이제 기각됐다. 전임 정부 입장은 뭐냐면 이게 공공요금이라는 게 네. 서민 생활의 기본인데 자, 코로나19 때문에 코로나19 이전에도 저성장 기류 때문에 네. 경제가 이제 어려워지고 있었는데 서민 고통이 증가하는 공공요금을 올릴 수 있느냐? 그럼 공기업이 그냥 적자 끌어안고 버텨라. 네.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30조라는 돈이 적자로 누적이 됐어요. 네, 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어제 발표는 5원이 인상된 겁니다. 예. 킬로와트 시당 5원. 그럼 이제 대략 어떻게 되냐면 매월 이제 전기요금에 4인 가구 기준으로 1,535원 정도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예, 예. 그런데 이게 뭐 크면 크고 작으면 작은데 모으면 정부 세수로 생각을 하면 4조 원이 줄어드는 효과예요. 적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많은 비용. 근데 4조가 충당되면 30조 적자가 메꿔지지 않잖아요, 당장. 그렇습니다. 그럼 계속 올려서 네. 말씀하신 대로 15%까지 오를 것이다. 그래야 좀 현실화에 근접한다. 이게 이제 지금 전문가들의 판단이고 네. 정부 이제 이 한전은 그렇게 갈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또 따라서 가스 요금도 올리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유류 인상을 생각을 해보시면 네네. 37% 유류세를 인하했지만 턱도 없다. 네. 50%까지 내려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예. 입법 사항입니다. 그러면은 가스 요금은 또 얼마나 따라오를 것인가? 이 문제. 여름에는 전기는 많이 쓰고 가스는 덜 쓰지만 네. 겨울이 되면 또 역전돼요. 그렇습니다. 가스를 많이 써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지금 공공요금이 전기가스를 기준으로 해서 많이 오르고 지금 경기는 어렵고 물가는 오르고 이자, 금리도 오르는데 네. 지금 이제 최저시급 문제 다투고 있는데 인건비는 동결되는 분위기에서 네네네. 공공요금까지 인상, 이제 민생은 악소리 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죠. 하루하루님 전기요금 많이 올리면 자영업자들 힘들어집니다 하시고 그 한전 그 부지를 매각한 한 10조 원 되는 돈도 네. 투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적자가 이렇게 크다고 합니다. 그렇죠. 다음 그래픽 좀 보여주시죠. 한국전력 지금 분기별 영업이익 한번 아이고. 상황 보면은 뚝뚝 떨어지고 1분기부터 있죠. 지금 지난해 1분기부터 올해 1분기 보면 올해 1분기 벌써 8조 가까이 8조 가까이. 적자입니다, 적자. 분기 적자가 저렇게 누적되고 있는 거죠. 이 누적된 그 적자를 어떻게든 이제는 더 이상 안 올리면 안 네네. 된다라고 해서 전기요금까지 올리고 있는데 어제 국민의힘이 그 정책의원총회 의총 자리에서 그 정승일 한전 사장을 좀 연사로 초청해서 비공개로 얘기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혹시 한전 사장이 무슨 얘기를 했냐고 물어봤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뭐라고 전해 들었는지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한전 사장도 지난 정부에서 10차례나 전기요금 인상을 요청했는데 한 번 승인을 해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전 적자가 누적이 돼서 30조 원에 가까이 이렇게 이르렀고 그래서 지난 정부에서 좀 더 선제적으로 전기요금 인상을 해줬으면은 이런 한전 적자폭도 줄어들고 이런 충격이 없었을 것이다 라는 이제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도 인상은 불가피한데 여러 가지 물가 상황이나 여러 가지 고려해서 그 폭은 조정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온 얘기가 이런 얘기도 나왔다고 합니다. 전 정부, 문재인 정부가 혹시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비판이 나올까 봐 이 네. 전기요금 인상을 제때 못했다. 뭐 이런 주장도 있는 거 보니까 국민의힘은 이 지금 이 상황까지 오게 된 것 전 정부의 책임이다. 시의적절한 판단을 하지 못했던 것이 이렇게 떠넘겨졌다라고 지금 성토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탈원전 정책 때문이다라고 네. 하는 이제 프레임을 깔고 있다는 게 이제 민주당의 의심이에요. 예. 근데 뭐 그런 가능성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탈원전 정책은 지난 정부의 기조였고 이번에는 완전히 이제 친원전 정책으로 180도 바꾸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근데 제가 보기엔 이게 60년 동안 탈원전을 이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에서 네. 문재인 정부 때는 원전이 정지된 건 없어요. 건설을 정지하려는 공론화가 있었는데 네. 매몰 비용이 크니까 그냥 여기까지는 건설하자. 네. 근데 이제 한 가지 문제가 노후 원전의 수명이 다한 것을 문을 닫으려고 하는 게 이제 문재인 정부의 기조였고 네네. 그 자체가 경제성을 조작 평가해서 쓸 수 있는 원전을 굳이 이제 막으려고 했다는 게 지금 백운규 산업부 당시 장관에 대한 수사의 내용이에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지금 이 전기 가격 인상할 수밖에 없는 원인 제공자는 전임 정부다. 네. 이게 현 정부의 입장이고 네. 그 무슨 얘기냐? 이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게 전임 정부의 입장이고 그래서 이 에너지 문제는 계속 격돌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더불어서 또 하나는 이 탈원전 기조에 대한 찬반 논쟁이 네. 뜨거워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가 전해드릴 내용인데 지금 뭐 속보가 들어온 게 있어서 들어왔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부에서 북한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댐 방류를 만약에 하게 되면 사전에 좀 통지해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그 오늘 밤에 뭐 이미 또 북한 지역에 상당히 많은 양의 비가 왔다고 하고 오늘 밤에 또 오니까 북한이 그 임진강 위쪽에 환강댐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문을 갑자기 얘기 안 하고 열면 우리 쪽에 있는 그 임진강의 그 군남댐 물이 갑자기 차들어와요. 그러면 그렇죠. 우리 접경 지역에 있는 분들 굉장히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통일부가 만약에 북한이 댐을 방류할 거면 미리 통지를 좀 사전에 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잠시 후에 날씨 관련된 얘기 나누고요. 주식 얘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지금 한 3분 남았네요. 증권 지수 좀 보면서 얘기를 해볼까요? 자, 화면 좀 같이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코스피 또 코스닥 이거 뭐 지수 하락세가 너무너무 가파르다 네. 보니까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그냥 네. 손절하고 은행에 넣자. 네네. 뭐 이런 우리 동학개미들 예. 상당히 그러니까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주식 투자했던 자금들이 다시 이제 예적금으로 몰리고 있다. 네. 오늘 기사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그런데 그 동안의 기류는 뭐냐면 이제 동학개미도 있고 서학개미도 있지만 네. 이제 국내 외국인 투자자가 계속 매도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미국 금리와 우리 금리가 똑같아졌고 네, 네. 이런 외국인 투자 자금이 다시 빠져나갈 것을 우려했던 것이 네. 현실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단기적으로 이게 좋아질 상황은 보이지 않고 뭐 심지어는 이제 암호화폐도 이제 떨어지고 네. 그러니까 이런 이제 투자를 접기 시작한 외국인의 매도세를 그동안은 개미들이 매수하면서 버텼어요. 이제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심각해지는 게 네. 개미들도 투매를 시작했다. 그러니까 지금도 예. 2,400선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오늘 장중에 또 한 차례 내려갔다가 내려갔었죠. 지금 다시 네. 2,400 10% 계속 바뀌고 올라왔어요. 있죠. 코스닥은 뭐 지금 멍들었습니다. 멍들었죠. 767.23. 그나마 계속, 지금 네. 기준선 위로 올라온 게 코스피고 네. 코스닥은 계속 저 아래서 네. 파란 그래프 보이시죠? 네, 네. 예, 계속 이제 어찌 보면은 그 증발 비용을 쌓아가고 있잖아요. 예, 예. 이런 상황인데 오늘 이제 종가를 이따가 4시에 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네. 제가 보기에는 이제 개미도 투매를 시작했다 하는 건 뭐냐 하면 자 외국인이 던지면 개미가 받았어요. 근데 이제 개미도 안 받아. 받는다. 내 거를 빼서 손절하고 손실을 감수하고 내 돈은 그냥 보전하겠다. 예적금으로는 넣어놓고 예, 21리로.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 계속 얘기했던 투자의 옵션이 몇 개 있다면 네. 안전자산 얘기가 항상 나오잖아요. 그럼 달러 아니면 금이지 않습니까? 예. 이동을 시작했다. 그러면은 이제 개미들도 우리 주식시장을 외면하면 2,400선이 뭐예요? 2,300선도 위험해질 수 있는 그렇습니다. 상황이 오는 거죠. 네. 앞으로 이 문제는 단기적인 현상이 아니라 장기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데 지금 금리는 계속 오를 거거든요. 네, 연말까지. 네. 미국 금리가 오르니까 우리 금리 안 오를 재간이 없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자 비용 부담되고 가처분 소득 줄어들고 네. 그러면은 그동안 영끌 투자했던 분들은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네. 주식시장에서 또 이 개미 중에서 출혈하는 분들이 많이 나올까 봐 걱정이 큽니다. 네. 정말 눈물의 손절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증시 실시간 보고 있는데 이따가 어떻게 마감되는지 또 한번 보죠. 네. 자, 그다음 소식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얘기입니다. 2시부터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정지 심사. 네. 아직은 결론이 아직은 안 안 나온 것 나왔어요. 같고 조금 속보가. 걸릴 것 같아요. 예. 뭐 건강 문제인가요? 건강 문제입니다. 네. 한 이게 뭐 보통 1시간 반, 2시간 정도를 예. 예상하니까 네. 2시에 시작됐으니까 한 뭐 4시 전후 돼야 빠르면 속보, 네. 형 집행정지, 뭐 불허 이렇게 나올 건지 기각 네. 아니면은 이것을 인용해서 형 집행정지는 석방된다는 얘기예요. 네, 네. 근데 바로 집에 가는 게 아니고 병원으로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금 이미 병원에 가 있어요. 네, 네.
교도소에 수감돼 있다가 몸이 아프다 해서 병원으로 갔고 형집행정지는 신청돼 있는 상태인데 그렇습니다. 지금 형집행정지를 인정하면 병원에 계속 있게 되거나 법원이 지정한 뭐 자택이라든가 여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서 있게 되는데 교도소로는 돌아가지 않으니까 석방 상태인데 네. 그러면 오히려 이제 사면과 복권이 급물살을 탈 수 있다. 뭐 우리 어차피 교도소 갖고 광복절 나왔는데. 특사 뭐 이런 네.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말에 네.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서 이명박 전 대통령도 사면할 거냐? 네네. 안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초기에 할 거냐? 일단 현재까지는 아닙니다. 예. 그런데 이제 8.15 특사가 있고 그때 안 되면 크리스마스 특사가 있죠. 올해 이제 한 두 번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전초전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형집행 정지인데 법조인들의 의견이 분분해요. 안 될 것이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예. 왜냐하면 아프면 치료받고 다시 건강이 회복되면 교도소로 들어가서 네. 남아있는 이제 수감을 이제 채우는 거거든요. 이렇게 될지 아니면 아예 풀어줄지.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법원 판단이 향후에 상당히 좀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직 심사 중이고 어떻게 우리 방송 중간에 나올지. 결과 나오면 네. 또 말씀드릴게요. 자, 마지막 소식은 날씨 얘기해 보겠습니다. 음. 그 그래픽을 좀 보여주시죠. 요즘에 어제 저는 여러 네. 가지로 잠을 잘 못 잔 게 네네. 바람도 엄청 세게 불어가지고 부는데. 제가 더워서 창문을 좀 열어놨더니 베란다 빨래 그냥 다 넘어왔고 방에. 그리고 요즘 왜 이렇게 또 끈적끈적하게 더운지 네네네. 보니까 또 열대야였더라고요. 근데 이 열대야가 기상 관측 사상 처음으로 네. 서울에서는 6월에 나타난 6월에. 열대야인데 지금 그래픽 보이시죠? 빨개요. 이 그 구름 이불이 우리나라를 쭉 덮고 있는 상황에서 또 덥고 이러다 보니까 아주 덥고 습한 남풍만 계속 유입되고 두꺼운 구름대까지 껴서 관측 사상 처음으로 서울에 6월에 열대야가 나타났다고 아니 합니다. 이게 처음이다, 초유다 이게 저는 이해가 되는 게 네. 우리는 다 더위에 대해서는 우리 몸의 감각을 믿고 사는 거잖아요. 예, 예. 그리고 경험치가 있어요. 네. 대략 오늘 아침에 이 정도면 덥겠네. 그럼 이제 더위에 대한 준비를 좀 해야 되겠네. 네. 또는 춥겠네. 그럼 어떤 준비를 해야 되겠네. 전 이륜차를 몰고 다니니까 예. 날씨에 매우 민감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비가 오냐 안 오냐, 몇 시대에 오냐, 오면은 몇 미리 강우량이 오느냐. 근데 지금의 이 습도에 대해서 저는 더위하고 추위를 좀 잘 견디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여름에 에어컨 많이 안 쓰거든요. 네. 그럼 정말 열대야가 오는 것은 불과 한 보름 남짓이에요. 네. 7월, 8월에. 근데 6월에 열대야, 25도 이상의 열대야인데 자면서 꿉꿉해. 네네. 끈적해. 뭔가 후덥지근해. 네네. 잠이 안 와. 짜증나. 이런 게 올해 2번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한 번 있었고 네. 어제 지난밤이 있었는데 그렇고요. 이게 처음이에요. 6월이에요. 6월에. 그래서 왜 7월 중순에야 느낄 법한 것을 네. 지금 내가 느끼고 있지? 그렇죠. 그래서 에어컨을 틀었는데 6월에 제가 에어컨을 튼 게 밤에, 낮도 아니고 밤에 튼 게 처음이더라고요. 처음이세요. 수첩에 제가 일기를 썼어요. 6월 20, 이제 저 7일이었죠? 네. 에어컨 켬. 그렇습니다. 오늘 또 열대야도 열대야인데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밤부터 특히나 이제 중부 지역 중심으로 강원도도 쏟아집니다. 그렇고요. 아주 폭우, 폭우. 또 이제 강풍 예보까지 지금 나와 있습니다. 밖에도 지금 서울도 지금 바람도 아주 셉니다. 자, 제가 그래서 CCTV 몇 개를 준비했는데 우선은 그 앞서 제가 잠깐 속보 상황 전해드린 것처럼 관련된 내용 한번 할게요. 요 CCTV 한번 새로 고침 한번 해주시죠. 아랫단에 여기가 어디냐면요. 그 경기 연천 필승교 쪽인데요. 지금 수위가 이미 지금 4m 넘어선 상황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기 때문에 통일부가 요청을 한 거예요. 혹시 여기랑 그 임진강 연에 있는 북한의 환강댐 열면 우리 대비해야 되니까 말하고 좀 열어라고 미리 입장문을 알려줘. 좀 전에 네. 냈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큰 피해를 입을 수가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보고 계신 게 필승교, 연천의 필승교고 저기에서 조금 내려오면 우리나라의 그 군남댐이란 게 있어요. 한강댐이 방류하게 되면 우리 군남댐도 조치를 미리 해야 되기 때문에 통일부에서 사전에 통지를 좀 해달라라고 했고요. 지금 이미 4m 이상까지 필승교 수위가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 비가 많이 왔는데 오늘 밤 새벽 사이 더 오죠. 더 많이 온다. 많은 곳은 최고 200mm 넘는 네네, 것도 네.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CCTV 한번 보여주시죠. 다음 CCTV는 여기 영종대교인데요. 여기 왔다 갔다 하시는 분 잘 아시죠? 바람이 평소에도 좀 센 곳인데 그렇죠. 지금도 보이시죠? 카메라도 흔들리고 가로등도 흔들리고 있고요. 지금 주탑 쪽의 모습인데 이 다리도
일부 이렇게 좀 흔들리고. 흔들거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람도 이번에 굉장히 세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물들 잘 고정을 좀 시켜놔야 됩니다. 그래야 나도 안 다치고 남도 안 다칩니다. 사실 이렇게 집중호우나 태풍이 왔을 때는 비의 피해도 있지만 바람, 강풍으로 인한 맞아요, 피해도 굉장히 맞아요. 크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영종대교 주탑 부근 현재 모습 CCTV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CCTV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포항인데요. 포항도 지금 바람이 센가 봐요. 지금 포항 해안가인데 지금 텐트가, 쳐놓고 계시고 뭐 좋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포항 지역은 포함해서 오늘 포항 뭐 대구 그다음에 경남 일부 오늘 또 폭염 특보가 내린 곳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정말 철이 좀 빨리 왔다. 맞다. 열대야에 그다음 집중호우에 강풍에 폭염까지 온 상황입니다. 정말 한반도가 그렇게 크지 않은 네. 지형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가 좀 겹쳐 있네요. 여러 비가 가지가 오늘 200mm 이상 오고 바람 세고 강풍. 아주 덥고요. 덥고. 그런데 이제 오늘 이미 비를 네. 오늘 조금 내리는 걸 경험한 분들이 네. 운이 나쁘면요. 비구름이 계속 이동하는데 비구름만 따라가면서 비를 계속 맞을 수가 있고 또 약간 운이 좋게 이렇게 피해가면 네. 픽셀 단위로 비가 내린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서울 한 부분에 확 내리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아주 촘촘하게 네. 다리 건너는 비가 오는데 이쪽은 비가 안 오네? 그리고 또는 이제 이쪽은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 저쪽은 괜찮네? 예. 그래서 같은 서울에서도 어느 지역에서 지금 비가 쏟아져 퍼부어 그러는데 다른 쪽은 안 오는데 이럴 수 있거든요. 포인트로 딱 예. 그쪽 지역만 그렇죠. 사실 뭐 동남아에서나 볼 법한 스콜 같은 현상. 스콜이죠, 스콜. 이게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매우 지역별로 차별적으로 내리고 네. 있다. 이거 좀 명심하셔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또 오늘 밤 새벽 사이 조심하시고 저희 KBS도 상황이 발생하면 네. 바로 특보 체제로 돌입하도록 하겠습니다.